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오징어 게임이 비영어권 드라마 최초로 미국 에미상 드라마 부문 작품상 후보에 선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배우 이정재도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TV 드라마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황동혁 감독은 극본상과 감독상 후보에 오르는 등 오징어 게임은 모두 14개 부문에서 후보로 지명이 되었습니다. 비영어권 드라마로는 최다 부문 후보 지명 기록이라고 하네요.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을 깨부수고 전세계 넷플릭스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 시간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미국 주요 시상식까지 휩쓸고 있는 거죠.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국 외에도 이 소식을 아주 반가워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 게임 외에도 다수의 한국 콘텐츠로 굉장한 이득을 얻어왔습니다. 외신들도 넷플릭스의 국제적 성장을 촉진하는 한국의 대중문화라는 제목의 기사들로 넷플릭스의 성장에 한국이 큰 역할을 했다고 분석해왔죠.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건 역시 넷플릭스인데요. 최근 이들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회원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넷플릭스는 지난 5월에 이어 6월에도 또 한 번 수백 명 단위 해고를 단행했습니다. 매출 확대 속도가 둔화한 가운데 인원을 줄여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었죠. 곳곳에서는 파격적인 혁신의 아이콘으로 승승장구하던 넷플릭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넷플릭스의 돌파구는 역시 한국 콘텐츠였습니다.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줬던 한국 콘텐츠의 파워만큼 좋은 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 드라마, 영화는 이미 흥행이 보증될 만큼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폭을 넓혀 이제 한국 예능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2일 오전에는 넷플릭스의 한국 예능 상견례가 진행되었는데요. 넷플릭스의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의 인사말로 시작을 알린 이날 행사에는 넷플릭스 논픽션 콘텐츠 팀을 이끌며 예능 및 논픽션 작품의 기획 제작 업무를 담당하는 유기한 매니저가 참석해 넷플릭스 한국 예능 콘텐츠를 소개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로 꽤 큰 재미를 봤지만 그간 한국에서 공개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들은 성적이 부진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2018년 범인은 바로 너를 시작으로 최근 4년간 먹보와 털보, 셀럽은 회의 중과 같은 프로를 만들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죠. 유기한 넷플릭스 콘텐츠 팀 매니저 또한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4년간 6편의 작품을 선보이다 보니 넷플릭스에서 예능을 만들긴 하냐라는 인식이 여전히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젠 적어도 한두 달에 한 편씩은 공개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운을 뗐죠. 넷플릭스는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한국 시장 자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러한 생각을 읽을 수 있었는데요. 리드 헤이스팅스는 한국은 넷플릭스에 매우 중요하고 이제 한국을 언급하지 않고는 전 세계 엔터테인먼트에 대해 논할 수 없다며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최근의 예시로는 솔로 지옥이 있다며 곧 공개될 시즌2 역시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죠. 이어 한국의 이야기가 전 세계 트렌드의 중심에 섰다며 한국은 넷플릭스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의 스토리텔러들과 넷플릭스가 함께 빛날 순간이 왔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상상 이상의 훌륭한 예능 콘텐츠를 제작하는 한국 창작자들과 함께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 예능 콘텐츠 제작에 힘쓸 것을 예고했죠. 유기한 매니저는 한국 예능 콘텐츠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그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넷플릭스 코리아의 목표는 언제나 한국 시청자이고 한국인이 좋아하고 사랑할 만한 작품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이 콘텐츠를 평가하는 기준과 바라는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 통한다면 글로벌에서도 통할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넷플릭스의 예능 성공 기준은 한국에서 한국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가라고 합니다. 유기한 매니저는 넷플릭스는 외국에서 먹히는 것만 하지 않냐라는 말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자신들의 기준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예능을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외 예능 콘텐츠와 비교했을 때 한국 예능 콘텐츠만의 특징에 대해서는 오리지널리티를 꼽았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익숙한 포맷을 현지화시키려고 할 뿐 새로운 포맷을 만들고자 하진 않는데 한국은 매주 수십 개의 오리지널 포맷이 쏟아진다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몰입할 수 있는 장르, 편히 볼 수 있는 장르로 예능을 나눠 시청자의 니즈에 따라 적절하고 다양하게 배치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예능을 소비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능을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한편 역시나 한국 드라마는 세계적 흥행으로 그 위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해외 인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13일 넷플릭스가 공개한 글로벌 톱10 프로그램에 따르면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190여 개국에서 가장 많이 본 비영어권 TV 시리즈 1위를 기록했습니다. 총 시청 시간은 2395만 시간이었습니다. 다른 영어권 TV 프로그램과 직접 비교해도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죠. 영어권 TV 프로그램 7위에 오른 엄브렐러 아카데미 시즌 1의 경우 주간 시청 시간이 1818만 시간이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지난달 29일 넷플릭스에서 첫 공개 이후 2주 만에 글로벌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에 직행하는 쾌거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이 더욱 반가운 이유는 이러한 쾌거가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아닌 한국 작품 중에서는 최초라는 것이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공개 이전 한국 드라마 중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공식 집계에 오른 작품은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소년 심판, 지옥, 고요의 바다, 종이의 집, 공동 경제구역 총 6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권 국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OTT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페트롤에 따르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최근 일본,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대만, 태국 등 6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유럽 남미 국가에서 총 31개 언어로 추가적으로 공개가 되는데요. 아시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흥행작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대한 해외 반응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해외 네티즌들은 끝날 때까지 완전한 의견을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는 이 드라마를 정말 즐기고 있다. 나는 두 에피소드를 모두 보았고 이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촬영, 조명, 음악, 글이 너무 좋고 그 섬세함에 감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늘 훌륭한 드라마와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 정교함은 매우 볼만하다.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은 말할 것도 없고 우 변호사는 달달한 쇼라고 생각한다. 도저히 나머지 에피소드를 기다릴 수 없어. 너무 재밌어.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ENA 역대 최고 시청률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는 그럴 자격이 있어. 나도 아침에 제일 먼저 볼 정도로 푹 빠져있다. 이것은 미쳤다. 에피소드 1과 에피소드 4 사이에 4.2%포인트 증가했어. 감상적이지만 드라마틱하지 않다. 마음이 따뜻해지고 재미있다. 연기도 훌륭하다. 촬영, 캐스팅, 연기 모두 칭찬할 만해.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유일한 단점은 드라마의 끝장면이 나타날 때야. 현재 나의 K-드라마 집착도는 매우 높아졌어. 이 쇼는 나를 놀라게 했지만 오랫동안 내가 본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되었다. 저는 K-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40대 남성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쇼를 보게 되었고 나를 완전히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K-드라마도 궁금해집니다. 라는 각국 네티즌들의 댓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런칭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30여 개의 한국 콘텐츠를 공개했으며 지난해까지 1조 원 이상을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비롯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태국어 등 최대 32개 언어의 자막과 더빙을 제공하는 등 한국 콘텐츠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이런 넷플릭스는 2022년 올 한 해 동안 총 15편을 공개했던 작년보다 더 많은 한국 콘텐츠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국 콘텐츠가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를 높이는 등 한국 콘텐츠를 더욱 발전시키는 선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이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